제 커뮤니티 게시물에 남겨주신 질문을 인기 댓글 순으로 보면 우선 블론드님께서 존 존스 대 미오치치 전 예상과 은간우의 부재 속에서 간에 투이바사 등으로 바글거리는 헤비급 향후에 대해서 주셨는데, 우선 존 존스 대 미오치치는 정말 엄청난 경기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존 존스는 약물 제외하면 역대 최고 라이트 헤비급 선수죠. 미오치치는 역대 최고 헤비급 선수입니다. 방어전을 무려 3번이나 성공적으로 치렀고 코미어한테 지고 나서도 2번 다시 이겼죠. 역대 최고 라이트 헤비 선수와 역대 최고 헤비 선수, 게다가 존 존스는 전체급 통틀어 역대 최고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매치입니다. 존 존스는 근데 지금 뭐 거의 13년 동안 헤비급 간다 해놓고 아직도 안 갔네요. 우선 존 존스가 헤비급에서 어떨지, 파워가 택도 안 될지, 맷집이 부족할지, 그런 피지컬적인 면이나 링러스트 같은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 기술로만 본다면 저는 존 존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존 존스의 오블리킥, 레그킥에 미오치치가 그리 잘 대응하지는 못할 것 같고, 또 미오치치가 레이스나 산토스처럼 사이드 스텝을 빠르게 잘 밟아서 존 존스의 다리 공격들을 피하고 각을 잘 잡아서 긴 팔 옆으로 돌아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키는 비슷한데 팔은 존 존스가 더 길고 다리는 심각할 정도로 존 존스가 더 길죠. 미오치치가 숏다리라서 직선으로 들어가면 존 존스의 긴 공격들과 긴 팔에 막힙니다. 또 그라운드에서도 기술적으로는 뭐 컨트롤이나 서브미션이나 존 존스가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근데 피지컬적인 측면을 가져오면 애매해집니다. 존 존스는 경기 안 뛴 지 너무 오래됐고 증량 때문에 얼마나 더 느려질지, 라헤에서는 먹히던 맷집이 먹힐지, 그리 좋지 않던 펀칭 파워가 헤비에서는 더 택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존 존스가 훈련을 정말 제대로 해서 컨디션 좋고 헤비급에서도 상태 좋으면 저는 존 존스 하겠습니다. 근데 링러스트나 몸 상태 등 다른 요소가 너무 많아서 애매하긴 하네요. 미오치치는 당연히 복싱 거리로 가서 복싱 싸움을 해야겠죠. 복싱이 본인의 장점이기도 하고 존 존스의 약점이기도 하니까 헤비급 미래를 보면 저는 투이바사는 신발에 맥주 들이붓는 거 말고는 별로 기대 안 되고, 가네랑 아스피날 이 두 선수가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직장인님께서 코너 지시의 중요성, 경기 중 지시를 잘 이행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잘 못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의 비교에 대해서 댓글 주셨는데, 이게 또 선수만의 책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훈련 캠프 내내 코치랑 같이 둘이서 일하고 어떻게 할지 합의한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코치의 역할도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경기 도중에 코너에서 뭐 기적적인 마법 같은 비법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같이 연습해온 범위 내에서 지시를 하는데, 그게 단순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지시면 기적적인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치가 뭔가 이행할 만한 지시를 줘야 이행할 수 있거든요. 훈련 캠프 내내 연습했던 동작이나 전략을 지시해야 이행할 수 있지, 뭐 아데사냐한테 테이크다운을 주문하거나 벨랄 무하마드에게 재미있는 경기를 주문하면 될 리가 없습니다. 뭐 볼카와 아데사냐 코치인 유진 베어만이나 게이치 우스만 코치인 트레버 휘트만은 그냥 항상 깔끔하고 같이 훈련한 범위 안에 있는 정확한 지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선수 측면에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을 잘 수행하는 선수,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선수가 있고, 또 한 단계 더 가서 경기 도중에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는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선수 개개인의 성격, 숙련도도 있겠지만 코치와의 협업이 지시 이행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옥 같은 인생님께서 페트르 얀의 기본 전략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페트르 얀을 정말 좋아합니다. 동작 하나하나의 군더더기가 정말 없고 기술도 감탄스럽죠. 얀은 가드 올리고 상대가 불편할 정도로 상대 타격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가 본능적으로 저리 가라고 주먹을 휘두르게 되거든요. 근데 공격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디펜스도 열리기 때문에 그럴 때 얀이 진짜 빠른 원투나 쓰리투로 공격합니다. 또 쉬프팅 공격을 정말 많이 사용하죠. 원투 스탠스 바꾸고 다른 손으로 투, 원투 스탠스 바꾸고 쓰리 등 스탠스를 바꾸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더 펀치를 길게 그리고 더 강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상대의 공격을 주로 백스텝으로 피하니까 첫 몇 개의 펀치는 상대가 뒤로 움직이게 하고 마지막 펀치로 거리가 좁혀졌을 때 강한 타격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솔직히 순수 타격전에서는 얀을 이기기는 벤턴급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다음은 간첩님께서 선수들 특유의 스탠스들의 장단점, 할로웨이는 양손을 뻗고 알도는 주먹을 쥔 채로 가슴 위에 두는 스타일 등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손싸움을 많이 하거나 상대 손을 잡아서 체크하고 그 위로 펀치를 던지거나, 존 존스처럼 롱가드, 긴 팔을 뻗어서 상대가 들어오면 바로 밀어낼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면 팔을 뻗은 상태로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도 같은 경우에는 팔을 뻗어서 거리를 두기보다는 되게 근거리에서 싸우죠. 손이 가슴 쪽에 있어서 펀치 날아오면 가드를 올려서 바로 맞거나 머리 움직여서 슬립한 다음 근거리로 파고들어서 카운터 펀치로 갚아주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둬서 더 잘 맞고 파고들고 때리는 동작을 수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기하게 구독자분들 아이디가 읽기 쉽네요. 지난번에는 뭐 무슨 이미 부러져 버린 연필님, 잭슨 조씨님 쉽지 않은 아이디가 많았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게이치 대 올리베이라 있죠. 그리고 우리 거스니 형의 마지막 경기가 되질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장례식 이런 댓글도 봤습니다. 아무튼 게이치 대 올리베이라, 퍼거슨 대 챈들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